동성애가 성적 지향의 자유만으로 포장해가지고 그것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애들 바보가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성도덕의 붕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저거를 허용하면 그 뒤에 있는 성도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제가 미리 살짝 말씀드리면 동성애를 허용한다 얘기를 딱 들으셨을 때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냐면 소아성애는? 수가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냥 다 붕괴시키지 않으면 허용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요거를 제가 학문적인 용어를 써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회 내 개인 사회화라는 거 있죠? 이건 달리 말하면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화는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그 기준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들은 해석하게 되죠. 이거를 센스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이해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늘 많이 쓰는 쉬운 말로는 사회화라고 하죠. 자, 이게 그런 겁니다. 자, 우리 주변에요 상징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광화문에 세종대왕 동상 있고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광화문이라는 것 장소 자체가 상징적입니다. 서울의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세종대왕과 이순신 동상도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요 세종대왕의 역사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 서울의 중심에 있다는 걸 보고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애민정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세종대왕의 업적을 아는 사람은 아니면 과학적 창조정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정신, 독립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그냥 굳이 말하지 않아도 심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상징에 대해서 이렇게 해봤어요. 누군가 만약에 성적 지향의 자유가 헌법의 자유다 이러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탈 수도 있고 광주에서 춘천으로 가는 기차를 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차는 중간에 어디서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천안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지금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천안에서 이 기차가 딱 교행하는 순간에 사진을 딱 찍어서 스냅샷을 딱 찍어서 이거 봐. 이 기차는 지금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자, 동성애에서 시작해서 자유를 주장하면 그 목적지는 어딜까요? 탐욕과 방종,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민주주의 시작해서 자유를 얘기하면 그거는 정의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이론적 뿌리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살짝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를 일단 이론적 뿌리를 말씀드리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주디스 버틀러가 1990년에 젠더 트러블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요. 한마디로 저 책을 굉장히 쇼킹한 건 뭐냐면 남녀의 구분 자체가 차별이다. 이런 거예요. 정리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저 얘기를 딱 들으면 사람들이 그래,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지?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논리적 일관성을 원해.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라인이라는 사람이 딱 나옵니다. 그건 파시즘, 권위주의야 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여기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하고 가기에는 너무나 좀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라이하고 연관된 라이는 사실 프로이트랑 마르크스의 이론을 결합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주장 있잖아요. 이제 성도덕이 성욕을 억제하고 성욕 억제가 정신병을 유발한다. 이게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덕은 결국은 정신병을 유발하는 거예요. 자, 이 논리를 보면 프로이트가 1905년도에 이게 시간도 굉장히 순차적입니다. 1905년도에 사용에 대한 세 가지 이론, 이런 책을 써가지고 모든 정신병의 원인은 성욕 억제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데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너무 엽기적입니다. 너무 엽기적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은 안 할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엽기적인 주장을 하면서 과학적으로 관찰할 게 할 수 없게 숨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무의식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무의식에 리비도가 있는데 무의식은요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과학적 검증은요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아니야 행동만 보자. 왜냐하면 심리 상태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프로이트는 인간 자신을 모르는 무의식에 대해 그게 있다고 얘기해버리니까 이거 과학이 될 수 없죠. 철학이죠. 실제로 프로이트는 철학계에서 많이 인용합니다. 그 사람 자기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한다고 어떻게 하냐면 최면수를 씁니다. 좀 이건 약간 유사과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칼막스가 성도덕이 왜 성욕을 억제하는 거냐? 이 논리를 제공하는데요. 사실 칼막스가 뭐 개투쟁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주목해요.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은 원래는 존재론적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건 맞는데 이 중에 본질은 무엇이고 부차적인 것은 무엇이냐? 이게 원래 유물론인데 이 사람은 유물론을 상위에 대입하다 보니까 이게 인식론이 돼버립니다.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린 겁니다. 절대 진리는 없고 너가 자본가면 시장 경제가 옳다고 믿고, 저는 시장 경제를 맞습니다. 자본주의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칼막스가 만든 얘기거든요. 그 원래 시장 경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서잖아요. 그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자본주의를 이런 걸 치고 그 사람이 자본주의의 생산 양식이란 거기서 자본주의의 정의를 했는데 그거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거 그냥 시장 경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는 공산주의가 옳다고 여긴다. 여기서 진영 논리가 시작됩니다. 유물론을 믿는 사람은요, 경제적 소유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물질이죠. 여기에 따라 이념이 나온다고 믿기 때문에 너는 자본가니까 그렇게 믿고 나는 노동자니까 이렇게 믿을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너는 그렇게 믿어, 난 이렇게 믿을 거야. 이렇게. 진리가 없어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까지 들으면 되게 현란해서 조금 그럴듯하다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가면 이 당시 이게 되게 쇼킹한 얘기였거든요.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부터 서구 기독교 문명, 이 고전 철학은 절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필로소피가 뭐냐면 지혜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 지혜는 뭐냐면은 이데아라고 하는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이상향을 사랑해서 그것을 알아내고 또 그것을 현실에 구현하려고 하는 능력이거든요. 그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이데아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대담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어렵게요. 니체가 1883년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서 신은 죽었다 이랬어요. 이거 읽어보시면 이거 소설입니다. 소설. 논증이 아니에요. 그냥 웃기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서 읽다가 포기했어요. 추천은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가면 뭐냐면 찰스 다윈이 종의기원이라는 말을 썼어요. 진화론이죠. 잘 아시죠? 이거 다 유사과학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케이스 두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성애 오름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냥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전달하는 거예요. 동성애자의 자유도 존중해야 돼. 자, 그렇게 되면요, 이 아이들이 딱 받으면은 우리 언어는 개념으로 돼 있거든요. 그죠? 자유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근데 이 개념이란 건 하위 개념과 상위 개념과 다 연관돼 있어요. 그럼 얘가 이 자유가 성적인 자유라는 걸 당연히 알겠죠. 그죠? 자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적인 자유에 대해서는 동성애를 인정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다른 자유는 다 제한이 있거든요. 성적인 자유는 왜 이렇게 다 침해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게 언제 피아제의 발달이 일어나냐면 형식적 조작기라 그래서 이 개념을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방면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게 12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남학생 같은 게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 9세에서 15세 사이에 남성 호르몬이 20배 증가합니다. 근데 남성의 호르몬은 성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여과 장치가 없어요. 여성이랑은 달라요. 그래서 이 애들한테 저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는요, 정말 감당 못할 일입니다. 자, 제가 정말 충격 먹었어요. 이 네이버 지식인에 한번 찾아보세요. 동성애 중학생, 동성애 중1, 동성애 중2 이런 거 쳐보시잖아요. 제가 어저께 찾은 거거든요. 실제로 아이들이 자, 중학교 1학년인데 동성애자인가 고민해요. 이 2022년이에요. 올해 얘기입니다. 이게 2010년부터 조금씩 나오더니 지금 엄청 많아졌어요. 자, 여기 두 번째 얘기 한번 보실까요? 제가 동성애자 같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요, 이게 여자인데 중1 여자인데 6학년인데 중1이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랄까요, 남자도 좋고 잘생기고 막 저도 그런 사람이 좋긴 한데 이쁘게 보였겠다 이런 생각도 약간 들고, 저게 전형적인 여성의 성욕이 발현되는 양상이거든요. 남성하고 조금 다릅니다. 근데 얘는 동성애자 아니에요. 얘는 그냥 여성이에요, 전형적인. 근데 얘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자 걸그룹이 좋대요. 이상하죠? 여기 보면 치마 입는 것도 나와요. 나 치마 없고 바지가 좋은데 이게 어떻게 했냐면은 젠더라는 개념에 처음에는 LG에서 시작했어요. 남성 동성애자, 여성 동성애자. 근데 LGBT가 갑자기 붙어요. 이게 굉장히 빨라요. BT가 붙어요.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Q가 붙어요. Q는 뭐냐면 퀘스천이에요.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와가지고, 근데 그 중에 뭐냐면요, 크로스 드레서가 있어서 내가 여자 옷 입고 싶어. 이것도 동성애자라고 얘기해버려요. 그럼 얘네들이 이런 정체성을 갖겠죠. 자, 두 번째 빨리 말씀드릴게요. 좌편향된 교수가 성해방이라고 하는 이론에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그거 있죠? 다 받아들입니다. 결국엔 뭐가 있죠? 신은 없다가 나와요. 그죠? 당연히 애들은 그거 받아들여요. 자, 파급 효과 빨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독교의 쇠퇴입니다. 당연하겠죠. 신이 없는데 누가 기독교를 믿겠습니까? 아이들 그렇게 멍청하지 않고 계속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결국에는 진화론까지 가게 돼 있어요. 유럽에서 이런 증명됐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끔찍했어요. 남자아이들 굉장히 취약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성의 성욕은 테스토스테론 양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받는데 20배가 뛰어요. 9세부터 9세부터 증가해서 15세까지. 여성은 달라요. 여성은 이 뇌에 두려움을 권장하는 회로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같이 작동하기 때문에 여성의 성욕은 뭔가 안정돼야지만 발현됩니다. 불안하면 절대 발현이 안 돼요. 자, 그런데 남자아이들이 이 페미니즘과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받는 굉장히 상충하는 메시지를 저는 발견했어요. 뭐냐면 성욕은 맘대로 충족해도 돼라는 것과, 두 번째는 여자는 안 돼. 왜? 여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으니까. 요새 막 이상한 성추행 사건 나오면 아이들은 무서워해요. 펜스룰이란 말도 있죠? 펜스룰.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자한테 접근하기가 무서워요. 그러면 동일한 정도의 성욕을 보이는 아이들, 남성들 있죠. 이거 제가 너무 과한 상상인가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군에서 군형법을 제거하면 큰일 납니다. 동성애요. 왜일까요? 군에서는요, 미국에서도 민간에 막 동성애 할 때도 don't ask, don't tell. 말하지 마. 동성애에 대해서. 묻지도 마. 이렇게 했어요. 이건 큰일 납니다. 왜냐면 남자들밖에 없거든요. 저는 동물의 세계에서 동성애가 관찰하는데 그거라고 생각해요. 동물은요, 발전기는 이상행동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무리 생활을 하는 경우 수컷이 모든 암컷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소할 수 없는 동물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동성애의 증거가 자연적이라는 증거가 아니고 동성애를 허용하는 큰일 난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거 검증해봐야 되죠. 저는 이거 검증해보고 싶은데 이런 거 검증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왠지는 다 아실 거예요. 분위기상 그래요. 두 번째는요, 사회 전반적 성도덕 수준의 저하인데요.
신체 피해 정도에 따르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성전환 수술, 남성 동성애, 여성 동성애, 이성애. 자,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요, 가장 낮은 거를 하라 그럴 거예요. 그죠? 이성애, 그보다는 여성 동성애, 남성 동성애, 성전환 수술하면 끔찍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좀 너무 말하기 싫은 게 아니라 콘돔 챙겨주면서 권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심각한 마음으로, 끔찍한 마음으로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제가 한번 상상이지만, 그래도 이론적인 근거는 있는 그런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